안녕하세요. 글로벌 ETFTV입니다. 오늘은 미국에 투자해야 되는 5가지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해보자 합니다. 저는 사실 한국, 중국, 러시아, 브라질, 미국 등 다양한 그 국가에 투자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이나 또 중국, 러시아, 브라질을 갖고 주력으로 했을 때 별로 재미를 못 봤어요. 그런데 주력 시장을 갖고 한 미국으로 바꾸고 난 후부터 상당한 수익을 갖고 이렇게 거두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최근에 우리 애들 지금은 대학생이고 사회초년생이고 이렇게 한 아들 딸들이 있는데 우리 처가 아마 그 애들 세뱃돈이나 또는 일부 적금을 갖고 애들 명의로 이렇게 그 펀드를 갖고 가입을 해줬어요. 그 펀드가 거의 한 7, 8년 전부터 이렇게 펀드를 가입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최근에 해약을 했습니다. 그 해약을 할 때 우리 애들 거나 해약한 걸 보니까 러시아가 한 17% 정도 났었고요. 그 다음에 그 브라질이 보니 한 5% 났더라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아예 손해봤다 그래요. 우리 딸내미 얘기로 마이너스였다고 합니다. 이게 한 거의 7, 8년 동안의 수익률이다. 이 수익률을 치고는 굉장히 좀 초라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걸 갖고 한 두세 달 전에 다 해약을 해서 그 어디로 실어나가면 그 전기차 펀드, 한국투자 글로벌 전기차 앤드 배터리 증권 투자 신탁, 이 전기차 펀드에 실었는데 이 전기차 펀드의 그 현재 수익률이 우리 아들은 한 20% 되고 그다음에 이게 불과 한 달 전에 올린 겁니다. 딸은 그보다 더 빨리 올렸는데 한 30% 된답니다. 7년 내지 8년 동안 이렇게 부었던 러시아, 브라질, 중국 수익률보다 단 2달 동안에 부은 이 전기차 펀드 수익률이 더 좋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 물론 이 업종도 제4차 산업혁명과 관계는 되지만 이 전기차 펀드의 거의 50% 이상을 갖고 미국에 투자하고 있다. 이 요인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회초년생, 특히 주식이나 ETF 투자 이런 걸 처음 하신 분들은 반드시 미국을 포트폴리오에 포함시켜라. 이걸 공고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왜 미국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 이건 경험적인 거지만 그 논리적으로 제가 미국에 투자해야 되는 5가지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미국에 이렇게 수익률을 준 이유를 갖고 제가 한번 실제로 최근 10년간의 주가 수익률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제가 경험적으로 느꼈던 거 이거하고 이 숫자를 보니까 딱 나타나더라고요. 먼저 한국을 보겠습니다. 이게 10년간입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무려 10년 동안에 요거는 한 배짜리 ETF로만 비교를 했습니다. 먼저 한국을 보겠습니다. 10년 동안 41% 올랐네요. 그러면 1년에 한 4% 올랐나요? 제가 보기엔 은행 금리, 지금은 금리가 제로금리 4%가 높을지 몰라도 앞에는 금리가 꽤 높았습니다. 한국 주가 투자 국가로서 10년 동안 투자한 사람은 별로 재미없었어요. 박스피라 했었죠. 그래도 한국은 낫네요. 이머징 마켓 10년 동안 평균이 8%였습니다. 그러면 1년에 0.8%였다는 소리예요. 이거 아니죠. 투자 대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브라질 최악의 국가였네요. 무려 반토막 났습니다. 10년 동안 투자해서. 이 달러화된 주가지수 ETF 결과 이렇습니다. 베트남 떠오른다고 했지만 10년 동안 마이너스 33%입니다. 말도 안 되죠. 인도 마이너스 9%입니다. 투자할 필요 없었죠. 중국, 그래도 중국이 이머징 마켓 국가에서는 좀 낫네요. 그래서 10년 동안에 71%니까 1년 평균으로 따지면 한 7% 정도 낫네요. 그래서 중국은 그나마 준수했습니다. 유럽 10년에 23%니까 1년에 2%니까 이거 굳이 주식
리스크 안면서 이거 할 필요 없었죠, 여기도. 하지만 미국은 틀립니다. 무려 193%, 10년 동안에 3배 뛰기를 했습니다. 그 주식이라는 것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온리 미국만이 이 장기로 우상향 했음을 갖고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 국가는 맞춰야만 먹었습니다. 뭐 어떤 때는 반짝하고 어떤 때는 폭락하고, 브라질 같은 거는 아주 깡통 차다시피 했죠. 하여튼 이렇게 보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미국을 투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거 10년도 그렇지만 앞으로의 10년도 이 추세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미국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달러화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달러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달러는 현재 전 세계에 미국의 통화기도 하지만 전 세계의 기축통화죠. 이 기축통화는 1943년도에 구축된 브레튼 우즈 체제를 통해서 기축통화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그 전에는 영국의 파운드화가 그 기축통화였죠. 브레튼 우즈 체제는 금 1온스를 갖고 35달러에 고정시키고 그 달러를 발행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1971년도 닉슨 쇼크로 인해 갖고 이걸 갖고 금태환을 갖고 정지하는 그 닉슨 쇼크로 해서 달러의 가치가 폭락을 하면서 기축통화로서의 지위가 휘청거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미국의 키신저 국무장관이죠. 사우디하고 비밀 협정을 맺었어요. 이게 이제 페트로달러 체제를 해갖고 소위 말하면 오페크의 수장인 우리가 원유는 반드시 써야 되죠. 이 원유는 달러로만 반드시 결제를 한다. 이걸 갖고 사우디와 비공식 계약을 맺음으로 해갖고 이 달러가 아무리 많이 찍어내도 원유나 뭐 오페크의 수장국인 사우디가 이렇게 하니까 전 오페크가 달러로만 원유를 결제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모든 원자재, 원유뿐만 아니라 모든 원자재는 반드시 달러로만 결제하는 것이 이게 거의 국제 통용화되다 보니까 달러를 아무리 찍어도 이 달러는 힘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게 페트로 달러 체제의 현행 달러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주제를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 투자해야 되는 5가지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달러 지수라는 거 있죠. 달러의 가치를 평가되는 이 달러가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 달러 지수가 내려갈 때 주가가 올라갑니다. 또 달러 지수가 올라가면 주가도 떨어지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한번 이걸 한번 달러 약세 시기에 주가 상승 확률에 대하여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모든 뭐 이렇게 금이나 뭐 원유, 비트코인 뭐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상관이 있지만 뭐 금값 같은 건 엄청나죠. 하지만 이 주가 같은 경우에 달러가 약세가 됐을 때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당연하죠. 이머징 마켓 국가 같은 경우에 특히 뭐 중국, 한국 당연히 달러 약세 시기에 달러가 약세가 되니까 이머징 마켓 통화가 강해지니까 이쪽으로 오면서 주가가 오릅니다. 심지어는 미국조차도 달러 약세가 될 때 주가가 오를 확률이 무려 76%에 달합니다. 달러 약세가 되면 미국도 오른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시대가 달러 약세 시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달러가 내려가면 좋지만 달러는 강세 시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는 다 달러 약세 시기에는 좋았지만 달러 강세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달러 강세 시기가 되면 모든 자금이 이머징 마켓 국가나 다른 나라 국가에서 빼갖고 미국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러다 보니까 미국은 달러가 강세가 돼도
크게 주가에 타격을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미국은 달러가 약세일 때도 오르고 강세일 때도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상당히 그 달러 스마일 이론 이걸 갖고 또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스테판 제네라는 모건 스탠리의 애한 전략가의 이론입니다. 이것은 이제 기축 통화가 달러이기 때문에 달러는 그 세 가지 케이스 중에 미국이 다른 나라 국가보다 나홀로 경제가 나빠지는 그런 상황이 뭐 2008년도에 금융위기 같은 그런 케이스겠네요. 이럴 경우에는 그 뭐 소위 말하면 미국이 상대적으로 나빠진 경우에 달러 약세가 되지만 결국은 전세가 동일하게 뭐 위기, 예를 들어 팬데믹 위기나 뭐 이럴 경우에 동일하게 전세가 위기되죠. 이럴 때는 달러가 안전자산으로서 위험 회피 한사 이익을 갖고 그 다음에 또 미국이 경제 성장을 할 때 미국 경제가 좋아질 때 팬데믹 위기 직전에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아서 미국가 강했죠. 그 이럴 때 또 달러가 강세가 됨에도 불구하고 달러는 반사이익을 가진다는 겁니다. 세 번의 케이스 중에 두 번의 반사이익을 갖고 3분의 1을 달러가 이익을 가진다는 게 달러 스마일 이론입니다. 한번 이걸 원문에 가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달러 스마일 이론을 소개한 홈페이지에 왔습니다. 달러가 처음에 글로벌 경제 위기 또는 팬데믹 위기 같은 이런 경우는 안전자산으로 달러가 강해집니다. 그러다가 미국도 이제 같이 경제가 약화되면 인해 갖고 달러를 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다가 결국은 미국 경제가 강해지면서 달러는 다시 강세로 간다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 첫 번째 시나리오, 아까 팬데믹 위기 같은 이런 글로벌 위기 상황에선 달러는 강세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미국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 경제가 약할 때, 지금 현재의 상황 같은 이럴 때, 뭐 이럴 때는 달러를 막 찍어내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가 됩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제 성장이 다시 되면 인해 갖고 달러는 다시 강세로 회귀한다는 이론입니다. 이게 이제 최근의 상황을 갖고 한번 시나리오 봤습니다. 2020년 3월 달 이럴 때 팬데믹 위기가 왔죠. 이 글로벌 경제 위기였을 때 달러 값이 아주 2020년 3월 달 달러 값이 폭등하면서 주가가 폭락했죠. 이때 달러가 아주 초강세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같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특히 미국이 또 코로나 이런 게 더 발생해서 다른 국가에 비하면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달러를 무진장 막 찍어냅니다. 지금 이게 현재의 상황이죠. 하지만 결국은 미국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가 좋아지면 달러는 다시 강세로 갈 것이라는 것이 달러 스마일 이론입니다. 결국은 그 미국은 기축통화 국가이기 때문에 달러 약세가 되면 주가도 오르지만 달러가 강세가 돼도 크게 타격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미국에 투자해야 되는 달러와 관련된 가장 결정적인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유를 갖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에 투자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고 현재도 미국이고 미래도 미국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제4차 산업혁명이 뭔 것인가 간단히 보면 어떤 인공지능, 그 다음에 뭐 AR이나 VR 같은 이런 것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 지능형 물류 로봇, 뭐 3D 프린팅, 그 다음에 뭐 스스로 물체를 인식하는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것이 인류를 갖고 굉장히 변화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이 되면 단순히 경기가 좋아져서 주가가 2배, 3배 오른 게 아니라 50배, 100배 이렇게 오를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4차 산업혁명은 굉장히 주가가 폭등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이 기업들을 보면 미국의 팡플러스라 해갖고 다 보면 미국 기업입니다. 뭐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엔비디아, 테슬라,
이 모든 4차 산업혁명을 갖고 주도하는 이 기업이 미국 기업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는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투자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것입니다. 미국은 상승 기간이 길고 하락 기간이 짧습니다. 이걸 한국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한국경제TV의 김종철 소장님의 그 의견을 갖고 제가 그분의 의견을 갖고 인용하여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종철 소장님에 의하면 미국은 상승이 66개월, 하락이 13개월 주기로 움직인답니다. 이게 미국 S&P 500의 월봉 차트입니다. 이게 한번 상승을 타면 거의 66개월, 6년 정도 오르고, 그 다음에 1년 정도 잠깐 13개월에 빠지고, 또 올라가면 6년 올라간답니다. 그리고 한 1년 잠깐 빠지고, 또 66개월 올라가고, 또 1년 잠깐 빠지고, 이렇게 올라간답니다. 반면 한국은 상승 시에 32개월, 하락 18개월, 상승시 또 32개월, 하락 18개월. 상승이 상대적으로 뭐 하락보다 길긴 하지만 하락 주기도 굉장히 길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누적 효과가 나면 아주 장기 투자를 한 10년 이상 이렇게 가면 당연히 미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보면 한국을 투자할 이유가 없어요. 물론 최근에 한국 주가 굉장히 강하긴 하지만 아주 초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미국에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되는 현실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네 번째로 미국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는 이건 경험적인 겁니다. 보면 우리나라 주가를 보면 미국 주가 따라가죠. 미국이 하락을 하면 한국 주가 꼭 하락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만 하는 게 아닙니다. 중국, 러시아, 브라질 뭐 다른 나라 다 하락해요. 근데 미국이 상승할 때 잘 보면 한국이나 중국 따라서 상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바에야 미국을 차라리 투자하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또 하락해도 크게 하락을 안 해요. 그런데 다른 나라는 미국이 하락하면 또 세게 하락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적으로 봤을 때 미국 따라서 전 세계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차라리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투자하는 마지막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예 미국 연준에서 발표를 했죠. 제롬 파월 의장이 2023년까지는 미국의 연준의 제로 금리를 갖고 유지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막 출발했죠. 통 큰 경기부양책, 옐런 재무장관이 미국 상원에서 통 큰 경기부양책을 갖고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한번 이게 미국의 통화공급량인 M2를 봐보겠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돈이 갖고 풀리고 있어요. 지금 2020년 이 팬데믹 위기 이후로 이게 여기서 아마 바이든 행정부에다 또 한 번의 이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죠. 아까 미국의 통화인 달러는 기축통화입니다. 이 기축통화는 아무리 많이 달러를 갖고 무진장 공급을 해도 이 부담을 갖고 미국 혼자 지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가 다 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현대 통화 이라는 것인데 이 현대 통화 이론의 이론가들이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대로 이 달러를 풀 것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뭐 우리나라 정부도 뭐 소상공인 어렵다 해서 부진장가 한국의 원화를 찍어낼 수 없어요. 만약 너무 많이 원화를 찍어내면 한국의 원화 가치가 똥값이 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안 되죠. 그리고 부동산 값도 폭등하고 이런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지만 미국은 아무리 달러를 많이 찍어내도 결국은 달러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 미국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가 다 있기 때문에 이 부담을 미국 혼자만이 안 진다는 것이 미국이 기축통화 국가로서 어마어마한 강점입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에 반드시 투자해야 됩니다. 미국의 통화 공급량 M2가 지금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제로금리 유지, 바이든 행정부의 통큰 경기부양책,
지금 2조 달러를 갖고 푼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을 것 같아요. 계속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계속 새로운 바이든 행정부는 경기를 부양을 시켜서 달러를 찍어낸 재정 부양책을 하고 미국 연준은 최소한 2, 3년간 계속 제로 금리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 미국 투자해야 되는 5가지 이유 중에 마지막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국으로 현실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어떤 ETF에 투자해야 되느냐? 이걸 갖고 레버리지 ETF로만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매일 글로벌 ETF TV에서는 매일 글로벌 ETF ETN 시향 분석을 하는데 미국 관한 주가 지수 ETF ETN을 갖고 21개를 갖고 제가 매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번 레버리지 ETF 중심으로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미국 다우 30은 미국 시장에서 UDOW 3배 레버리죠. 이걸 통해서 투자할 수 있고 한국 시장에서는 2배짜리가 있습니다. 신한 레버리지 다우존스 선물 ETN 가라고 H를 통해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1배짜리는 신한 다우존스 선물 ETN 가라고 H 등이 있습니다. 미국 S&P 500은 3배짜리로는 미국 시장에 SPXL이 있고 한국 시장에서는 트루 레버리지 S&P 500 선물 ETN 가라고 H, 타이거 미국 S&P 500 레버리지 가라고 합성 H를 통해 투자할 수 있습니다. 1배짜리는 타이거 S&P 500 선물 가라고 H 등이 있습니다. 미국 나스닥,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ETF죠. 이게 또 잘 봐야 됩니다. 미국 시장에 3배짜리는 TQQQ가 있고요. 2배짜리는 한국 시장에도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나스닥 2배짜리 레버리지 ETN이 많이 생겼습니다. 트루 레버리지 나스닥 100 ETN, KB 레버리지 나스닥 100 ETN, 삼성 레버리지 나스닥 100 ETN 가라고 H 등 2배짜리 ETN이 한국 시장에 나스닥 관련해서 최근에 상장이 많이 됐습니다. 1배짜리로는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선물 가라고 H 등이 있습니다. 미국 러셀 2000, 미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하게 되면 미국 중소형 2000개 기업에서는 러셀 2000이 굉장히 또 각광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는 3배짜리는 미국 시장에 URTY가 있고요. 2배짜리는 신한 레버리지 러셀 2000 ETN 등이 한국 시장에 있습니다. 이 한국 시장에 최근에 러셀 2000 2배짜리가 생겼습니다. 1배짜리도 한국 시장에 있습니다. 코덱스 미국 러셀 2000 가라고 H 등이 있습니다. 미국 다우 30, 미국 S&P 500, 미국 나스닥 100, 미국 러셀 2000은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한국 시장에서도 2배짜리 ETF 또는 ETN이 모두 있어서 굉장히 모두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대부분 4배나 2배짜리는 미국 시장에서 밖에 살 수밖에 없는 ETF가 있습니다. 먼저 팡플러스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기업만 10개 기업에 투자하는 ETF죠. 3배짜리는 미국 시장에 FNGU 이게 있습니다. 이게 수익률이 엄청 좋습니다. 아마 2020년도 세계 1위를 한 ETF죠. 무려 5배 뛰기를 했습니다. 2배짜리는 FNGO가 있고요. 1배짜리는 미국 시장에 FNGS가 있고 한국 시장에서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 가라고 H 등이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도 굉장히 수익을 많이 주는 ETF죠.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SOXL 미국 반도체 기업 3배 레버리지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ETF한 것입니다. 이게 2019년도에 세계 랭킹 1위였습니다. 하여튼 엄청난 수익을 준 ETF죠. 그리고 1배짜리는 미국 시장에 SOXX, SMH가 있습니다. 미국 IT 기업 3배 레버리지는 미국 시장에
TCL이 있습니다. 미국 S&P IT 기업 3배 레버리지는 WEBL이 있습니다. 미국 로봇 기업은 2배 레버리지로 미국 시장에 UBOT가 있습니다. 미국 혁신 기업 레버리지는 1배짜리입니다. ARKK 이 1배짜리인데도 불구하고 2020년에 거의 140% 더블 이상 수익을 난 ETF입니다. 이게 또 한국 시장에도 있습니다. 타이거 글로벌 4차 산업 혁신시설 가라고 합성 H 등이 있습니다. 여기 이 장에 있는 ETF들은 대부분 IT 반도체 쪽으로서 제 4차 산업혁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ETF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미국 바이오 쪽은 3배 레버리지로 미국 시장에서 LABU가 있습니다. 미국 나스닥 바이오는 미국 시장에 2배짜리로 BIB가 있고요. 1배짜리로는 한국 시장에서 타이거 미국 나스닥 바이오 등이 있습니다. 미국의 헬스케어는 3배짜리로 미국 시장에서 CURE가 있습니다. 미국의 개농기업 유전자지도 이렇게 만드는 이런 것은 1배짜리로 ARKG가 있습니다. 이것도 2020년도에 수익률이 거의 한 170%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굉장히 수익이 높았던 ETF죠. 미국의 유틸리티는 3배짜리로 UTSL이 있습니다. 미국 나스닥 클린 에너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태양광과 풍력 이쪽 같은 신재생 에너지 쪽에 투자하는 ETF죠. 태양광 절반, 풍력 절반에 투자하는 미국 태양광과 미국 풍력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QCLN 이것도 수익률이 작년에 한 150%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줬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때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해서 굉장히 유망한 ETF입니다. 미국 원유 기업과 관련돼서는 NRGU 3배 레버리지가 있고요. 2배 레버리지는 GUSH가 미국 시장에 있습니다. 1배짜리는 한국 시장에서 KB스타 미국 원유 생산 기업 가로고 합성 H 등이 있습니다. 미국의 금강 기업은 3배짜리 ETF로 미국 시장에 NUGT가 있습니다. 미국 금융에 관한 것은 미국 시장에 3배짜리로 FAS가 있습니다. 미국 지방은행은 미국 시장에 3배짜리로 DPST가 있습니다. 미국 항공주는 3배 레버리지로 미국 시장에 DFEN이 있고 1배짜리로는 미국 시장에 JTS가 있습니다. 미국 운송은 미국 시장에서 3배짜리로 TPOR이 있고 미국 부동산은 3배짜리로 DRN이 있습니다. 미국 건설은 3배짜리로 NAIL이 있습니다. 미국 소매업은 3배짜리로 미국 시장에서 RETL이 있고 미국 소비재는 3배짜리로 WANT가 있습니다. 미국 산업재는 3배짜리로 DUSL이 있고 미국 기초소재는 2배짜리로 미국 시장에 UYM이 있습니다. 글로벌 ETF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미국에 반드시 투자해야 되는 5가지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적으로 보나 이 통계상으로 최근 10년간의 국가별 주가지수 수익률을 봤을 때 미국이 아주 압도적인 수익률을 봤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펀드와 같은 특히 초장기로 계속 모아나가는 것은 미국의 주식 또는 미국의 ETF에 초장기는 1배짜리가 좋겠죠. 이런 거 갖고 계속 모아가는 이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한국 시장만 투자하고 있다 또는 중국 시장만 투자하고 있다 이러신 분들은 포트폴리오의 일정한 부분은 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50% 이상을 갖고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최소한 절반 이상을 갖고 미국의 주식 또는 미국의 레버리지 ETF에 투자할 것을 권고합니다. 미국은 달러가 된
그 기축통화 국가이고 제4차 산업혁명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그 주식 또는 미국의 ETF들은 많은 수익을 줄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은 미국에 투자해야 되는 5가지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많은 수익 거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